세 가지만 체크합니다. 제일 작은 예로 볼게요. 수량에 10을 넣으면 액면 1만원어치입니다. 지금 가격이 액면 만원당 6,870원이니까 실제 내 계좌에서 나가는 돈은 약 6,870원입니다. 6,870원 내고 만기에 1만원 받는 겁니다. 그럼 실시간 적정 가격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는 어떻게 주문해야 하느냐? 요령은 두 가지입니다. 이거 제 IRP 잔고입니다. 연 4.3%로 만기까지 들고 가면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이 수익률은 안 바뀝니다. 왜 지금인가? 상황부터 짧게 정리하고 갑니다. 지금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4%를 넘었습니다. 코로나 직후엔 1%대였어요. 15년 만에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4%대가 어느 정도냐? 세계에서 돈 제일 잘 굴린다는 국가 연기금들과 비교해 볼게요. 국민연금이 36년 동안 낸 성적이 연평균 6.8%입니다. 일본 연기금은 4%대예요. 그런데 이 연기금들 이 성적을 그냥 낸 게 아닙니다. 주식에 부동산에 온갖 위험한 투자를 다 하면서 수백 명의 전문가가 붙어서 낸 평균이에요.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도 2022년 한 해에는 마이너스 8% 크게 잃은 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해까지 다 견딘 끝에 6.8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고채는 그런 위험 없이 연 4%대를 확정으로 줍니다. 일본 연기금은 그냥 이기고요. 이게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금리가 높아졌는지를 정리합니다. 육아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오르고 한국은행이 금리 더 내리겠다는 말을 거둬들였습니다. 이 셋이 겹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들 이 질문을 하십니다. 금리를 올린다던데 그럼 오르고 나서 사는 게 낫지 않냐? 일리 있어 보이죠. 그런데 금융시장은 뉴스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움직인다는 겁니다. 부동산 생각해보세요. 재건축 확정됐다는 발표 듣고 그날 아파트 사러 가면 살 수 있습니까? 호가에 이미 다 올라있죠. 채권도 똑같아요.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전망이 돌면 채권 금리는 실제 인상 전에 미리 올라가 버립니다. 말로만 하면 안 믿기실 테니 지난 15년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란 계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남색 선이 국고채 10년물입니다. 여기서 기준금리가 딱 3%였던 시기만 골라볼게요. 지난 15년간 4번 있었습니다. 화면에 음영으로 표시된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똑같은 기준금리 3%인데 10년물 금리는 시기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2011년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가 있던 2022년 이때는 10년물이 4%대였습니다. 4.2에서 4.6까지 갔어요. 반대로 2012년과 재작년 2024년 말 이때는 10년물이 3% 안팎 심지어 2%대 중반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같은 3%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답은 방향입니다. 앞에 두 번은 기준금리를 올려가던 시기였고 뒤에 두 번은 내려가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는 지금 기준금리가 몇이냐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를 미리 반영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올라갈 것 같으면 미리 올라가 있고 내려갈 것 같으면 미리 내려가 있는 거죠. 지금 기준금리는 2.5%입니다. 그런데 10년물은 4.25. 과거의 기준금리가 3%를 넘어 올라가던 시기 딱 그때의 레벨에 이미 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반기에 올린다는 그 인상 전망 시장이 벌써 가격에 반영해놨다는 겁니다. 인상 발표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사겠다는 건 재건축 발표 보고 아파트 사러 가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금리가 여기서 절대 더 못 오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장이 반영한 것보다 더 올릴 수도 있죠. 전망은 풀어도 반타작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만기 보유로 지금 금리를 확정해서 잠그되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나눠 삽니다. 이러면 어느 쪽으로 가도 괜찮아요. 제가 지난주에 사고 오늘 또 사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기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개별 채권 자체는 일반 위탁 계좌에서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 계좌 안에서냐는 거죠.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개별 채권이 안 됩니다. 펀드, ETF 같은 간접 상품만 돼요. 연금 계좌 중에서 채권 직접 매수가 되는 건 IRP뿐입니다. 둘째, 그 IRP도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다수의 증권사는 IRP에서 장내 채권 매매 자체가 안 돼요. 법으로는 BBB- 회사채까지 된다지만 실제로 열어주느냐는 회사마다 다른 문제입니다. 셋째, 개인 투자용 국채. 지금은 IRP에서 안 됩니다. 하반기부터 10년물, 20년물만 IRP 청약이 열릴 예정입니다. IRP는 최소 30%를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하죠. 이 자리를 보통 예금으로 채우고 요즘은 파킹형 ETF나 채권형, 채권원합형 ETF로 채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 나름의 장점이 있는 선택지예요. 다만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금은 만기가 보통 1년이라 1년 뒤 금리로 갈아타야 하고 파킹형은 그때그때의 단기 금리를 따라가고 채권형 ETF는 만기가 없어서 금리가 오르면 평가 손실이 납니다. 국고채 직접 매수는 이 선택지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의 4%대 금리를 10년 넘게 만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IRP에서 국고채 사는 통로는 두 개입니다. 장외채권과 장내채권.
장외 채권은 증권사가 자기 재고를 소매로 파는 겁니다. 앱에 연 몇 퍼센트 만기 몇 년 이렇게 진열돼 있고 클릭하면 끝이라 제일 쉽습니다. 장내 채권은 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을 주식처럼 호가창 보고 직접 사는 겁니다. 위탁 수수료가 거래 대금의 0.1% 정도로 1억이면 10만원 정도입니다. 수수료 0원과 10만원. 장외가 이기는 것 같죠? 장외의 0원은 공짜가 아니라 마진이 가격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증권사가 도매로 사온 채권을 재고로 들고 있다가 소매로 파는 구조니까 작은 비용의 재고, 리스크의 유통 비용까지 가격에 얻는 거죠. 증권사가 나쁜 게 아니라 편하게 사는 대가입니다. 통상 회사채는 0.4%포인트, 국채는 0.1%포인트 안팎입니다. 오늘 살 국고채로 예를 들면 장내에서 4.3%에 거래되는 걸 장외에서는 4.2%쯤으로 비싸게 파는 시기예요. 0.1%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마진은 금액이 아니라 수익률에 붙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같은 수익률 차이가 가격으로 크게 벌어져요. 잔존 만기 13년짜리 첫 쿠폰 국고채는 수익률 0.1%포인트의 가격이 약 1% 움직입니다. 1억이면 100만원. 장내 수수료 10만원의 10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장내에서 호가창의 수익률을 보고 살아. 1년, 2년짜리 단기물이면 장외 마진도 금액으로는 작아서 편의상 장외도 괜찮다. 하지만 우리는 10년 넘는 걸 사니까 장내로 갑니다. 먼저 한투 IRP에서 장내 국채는 모바일 앱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S로는 주문이 안 돼요. 둘, 현금 준비입니다. IRP는 계좌 안에 현금으로만 매수가 됩니다. 만약 기존에 들고 있던 ETF를 팔아서 현금을 만든다면 판돈은 바로 안 들어오고 사흘 뒤에 현금이 됩니다. 전체 메뉴에서 연금 탭, 그리고 퇴직연금 상품 보기로 들어갑니다. 위에 펀드, 원리금, 장외 채권, 장내 채권 탭들입니다. 잠깐 원리금 탭을 보면 저축은행 1년 예금이 연 4.5%까지 있네요. 나쁘지 않죠. 근데 만기가 1년입니다. 1년 뒤 금리가 내려가 있으면 그 금리로 갈아타야 해요. 우리는 지금 금리를 10년 넘게 잠그러 온 거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지나갑니다. 장내 채권 탭, 개인형 IRP 선택. 국민주택 채권 같은 국공채들이 뜹니다. 검색에서 회사채, 특수채 탭.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텅 비었어요. 법으로는 회사채도 된다지만 IRP에는 국고채만 있다. 국공채 탭에서 국고 두 글자만 치면 목록이 쭉 나옵니다. 종목명 읽는 법, 이거 알면 재밌습니다. 국고 01125399 괄호 19-6. 앞 네 자리는 표면금리 1.125%. 뒤 네 자리는 2039년 9월 만기라는 것이고 19-6은 2019년에 여섯 번째 발행된 것이다. 이름만 봐도 금리와 만기가 다 읽히죠. 저는 오늘 29-6 잔존 만기 13년짜리를 삽니다. 종목 화면입니다. 만기일 2039년 9월, 표면이율 1.125, 그리고 퇴직연금 가능 표시. 이 표시가 있어야 IRP에서 삽니다. 그런데 현재가 6,870원. 액면 만원짜리가 30% 넘게 할인돼 있죠. 이자가 1.125%로 짜니까 시장금리 4%대에 맞추려면 몸값이 싸져야 하는 겁니다. 대신 만기엔 만원을 그대로 받아요. 6,800원에 사서 만원 받는 겁니다. 이제 호가창. 주식과 딱 하나 다릅니다. 가격 옆에 수익률이 같이 뜹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익률만 보면 됩니다. 왼쪽 매도호가 최우선이 6,870원에 수익률 4.299, 약 4.3%. 이 숫자가 매매 수익률, 영어로 YTM입니다. 뜻은 정확히 이겁니다. 지금 이 가격에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면 실제로 받게 되는 연복리 수익률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이자까지 재투자한다는 가정의 복리 숫자예요. 그리고 호가창에서 하나 더. 가격이 낮은 호가일수록 수익률이 높죠. 채권은 싸게 살수록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 감각 하나면 호가창 절반은 읽은 겁니다. 주문 화면. 세 가지만 체크합니다. 하나, 계좌가 개인형 IRP 맞는지, 매수 가능 금액 있는지. 둘, 가격은 지정가로 직접 넣습니다. 셋, 수량. 단위가 1,000원인데 이건 내가 내는 돈이 아니라 액면 기준이에요. 제일 작은 예로 볼게요. 수량에 10을 넣으면 액면 1만원어치입니다. 지금 가격이 액면 만원당 6,870원이니까 실제 내 계좌에서 나가는 돈은 약 6,870원입니다. 6,870원 내고 만기에 1만원 받는 겁니다. 입력했으면 일반 매수 끝입니다. 잔고입니다. 매수 자체는 당일 체결이고 계좌 반영은 다음 영업일이에요.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잔고, 지난주 매수 단가가 6,910원이었죠. 오늘은 6,870원. 더 높은 수익률로 한 번 더 담는 겁니다. 오를 때마다 나눠 담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는 법인데 숙제가 2개 남습니다. 장내 채권은 모든 종목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호가가 아예 없다시피 한 종목도 많아요. 그래서 거래가 잘 되는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금융상품, 채권 RP, 국내 채권 거래, 장내 채권. 장내 채권 전체가 거래량 순으로 정렬됩니다.
이 정렬이 종목 선별의 시작이에요.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매수 호가가 두텁고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사고 팔 때 손해가 작습니다. 우리 19-6도 상에 있죠. 클릭하면 오른쪽에 앱과 같은 호가창이 큰 화면으로 떠서 호가가 얼마나 촘촘한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목 정보를 누르면 표면이자, 발행일, 상환일, 발행금액 같은 기본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앱에서는 이걸 찬찬히 보기 어려운데 여기선 한 화면이죠. 참고로 이 종목 가격이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로 보고 싶으시면 그건 홈페이지가 아니라 HTS의 금융상품 장내 채권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사 정보 4개 채권 평가사가 이 채권의 수익률과 단가를 평가한 값이고 그 4개의 평균이 이른바 민평금리입니다. 이 민평은 실시간이 아닙니다. 전날장이 끝난 뒤에 평가한 어제자 종가예요. 반면 아까 호가창의 수익률은 지금 이 순간의 금리입니다. 그러니 민평과 오늘 호가가 다른 건 당연한 거고 민평의 용도는 오늘 호가가 대략 어느 레벨에 있어야 하는지 가늠하는 어제의 기준선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실시간 적정 가격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는 어떻게 주문해야 하느냐? 요령은 2가지입니다. 첫째, 매도와 매수 호가가 촘촘하게 붙어있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고르세요. 방금 홈페이지에서 거래량 순으로 고른 이유가 이거예요. 둘째, 급하지 않다면 최우선 매도 호가를 텁석받지 말고 매수 호가 쪽에 지정가를 걸어두고 체결을 기다리세요. 우리는 만기 보유가 목적이라 한두 시간, 하루 이틀 급할 게 없습니다. 거래 많은 굿고채는 걸어두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오늘 꼭 담아야겠다 싶으면 매도 호가로 사도 됩니다. 호가가 촘촘한 종목이라면 그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평가사 화면에서 등급 칸을 보세요. 우리 굿고채는 등급이 비어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국채는 나라가 갚는 무위험 채권이라 신용등급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반면 회사채를 하나 찍어보면 이렇게 A+ 같은 등급이 붙어있죠. 등급이 있다는 건 부도 위험을 평가받아야 하는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마무리. 홈페이지 장내 채권에서 거래량 많고 호가 촘촘한 굿고채를 고르고 종목 정보를 확인한다. 앱을 열어 IRP 계좌로 매수 호가 쪽에 지정가를 걸어둔다. 수량은 액면 1000원 단위, 만원어치면 10을 입력한다. 전략은 예금 파킹형 채권형 ETF도 좋지만 지금 같은 고금리 구간에서 그 금리를 10년 넘게 확정할 수 있는 건 굿고채 직접 매수뿐입니다. 투자는 항상 자기 책임하에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